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 박설화라고 합니다. 지금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흔히 시어머니와 살면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같이 살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으니 저는 좋더라고요. 다행히 남편 복이 있는 건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서 남들처럼 10월 드는 걱정 없네요. 남편과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눈에 띄도록 연기를 잘하는 선배가 있었죠.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우리는 연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게 되었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연인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누구나 멋있다 할 정도로 연기를 무척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4학년이 되면서 취미는 취미일 뿐이라며 취업 준비를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거라 또래보다 늦었다며 조급해했었어요. 그 당시 군 제대 후 3학년으로 복학해서 27살이었고 저도 중간에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23살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년이기도 했고 비슷한 처지라 사귄 후에도 저희는 별 갈등 없이 서로를 도왔답니다. 남자친구는 열심히 노력한 덕에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어문 전공을 한 저는 역시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어학 전문 학원에 취직을 했죠.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저희는 무탈하게 연애를 하고 2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손이 시누이가 둘이 있었지만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식품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계셨죠.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셔서 지금은 작업반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인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사셔야 하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댁과 친정 모두 왕래하기 좋은 중간 지점에 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서로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아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의 계획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아이가 찾아와서 놀라긴 했지만 언젠가 낳을 아기였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10달 후 무사히 3.4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지만은 저는 학원 강사이다 보니 남들보다 출근 시간이 늦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에 수족구가 돌거나 할 경우 곤란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퇴사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어학연수까지 다녀오면서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짧게 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쩐지 억울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신 친정엄마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제가 낮 12시에 출근하면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 7시쯤 퇴근한 남편이 데려오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맡기다 보니 점점 엄마랑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양육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더군요. 아이에게 단 거 주지 말아라, TV 보여주지 말라고 말해도
엄마는 엄마가 키우던 방식이 있으니 들은 척도 안 하셨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 엄마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엄마인 저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할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엄마보다 외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더군요. 남편이 퇴근 후 아이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 안 간다며 떼를 부린다는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엄마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부모 자식 사이에 틈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조금 키울 때까지 제가 일을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수입은 줄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의 행복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퇴근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32살이 됐을 때 둘째를 임신했죠. 그해 2살 더 어린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고,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보시던 귀촌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함께 살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너희도 다 출가를 시켰으니 고향에 가고 싶으시다며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손주를 봐주시는 게 많이 힘드셨나 보다 싶어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고 저는 무사히 둘째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제 몸조리와 함께 큰 애도 봐주셨어요. 둘째를 낳기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 경우에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생활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몸조리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같은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으셨죠. 미역국을 끓여주시더라도 오늘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으면은 다음 날은 조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사골 미역국에 들깨 미역국에 전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미역국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편한 한 달간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은 큰애와 셋이 살기에도 조금 작게 느껴졌는데 둘째까지 있으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골로 내려가신 마당에 굳이 이 동네에 있을 필요가 없어 시댁 근처로 알아보던 중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아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여쭤보기가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합가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실까? 합가? 진짜로? 어머니가 왜 싫어하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괜히 애들 봐달라고 합가하자는 것 같아서. 친정엄마도 애 봐주시고는 힘드셨는지 시골로 내려가셨잖아. 어머님은 좋아하실걸.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더 오시려고 하시는 거를 너무 자주 오신다고 그만 좀 오시라고 했거든.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얼마 후 남편의 합가 제안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고, 시누이들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몇 번씩 인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넓은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더군요. 새 집 구하지 말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때? 좀 오래되긴 했어도 집은 넓고 그 동네가 애들 키우기에도 좋아. 새로 집 구하지 말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때? 좀 오래되긴 했어도 집은 넓고 그 동네가 애들 키우기에도 좋아. 시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나 싶더군요.
시어머니 집은 낡기는 했어도 방이 4개나 있는 큰 집이니까 5 식구가 지내기에도 괜찮았었거든요. 다만 낡은 집이라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싹 하기로 했죠. 그렇게 무사히 합가를 하고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저희 집 옆 건물에 조금 특이한 괴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저희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오늘은 몇 시까지 공사하냐며 딱 18시까지만 하라고 호통을 치곤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갔다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죠. 착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깐깐하신 분이구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정도로 넘겼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이웃이랑 자주 보고 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집 앞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어보니 그 할아버지와 웬 젊은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젊은 사람은 할아버지 건물에 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택배로 이것저것 주문을 하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택배에 들어있는 냉동팩도 그대로 버리고 배달 음식 먹고 난 플라스틱들도 한 번도 씻지도 않고 그대로 내놓고 최소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르신, 제가 분리수거 잘 해봤자 어차피 다 가져가서 태워요. 그거 소용없다고요. 소용이 없긴 왜 없어? 네가 태우는지 어쩌는지 봤어? 그리고 태운다고 하면 왜 태우는 건데? 그게 다 니들이 똑바로 분리수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만 좀 하세요. 잔소리에 익숙한 젊은 남자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큰 소리가 엄청 자주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만 조마조마할 뿐 이 동네 사람들 모두 익숙한 것 같았죠.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 여쭤보니 특이하긴 한데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며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전 여전히 무서웠죠. 그래서 가급적 그 할아버지를 피해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에 살다 보니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그 호통에 익숙해진 건지 처음에는 무섭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 늘어놓는 잔소리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꾸중을 지켜보니 세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 같았죠.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잔소리가 많았던 친정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통 할아버지가 마냥 믿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 근처 맛있는 분식집에 갔는데 그날도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고는 분식집 앞을 지나가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적당히 좀 하시지. 저러다 젊은 사람이 덤비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하고 혼잣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분식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저 영감님 저러시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처음부터 저런 분은 아니었어. 지금 보면 도대체 누가 같이 살고 싶을까 할 정도잖아. 그런데 저 영감님도 천생연분이었던 할머니가 있었지.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혼자 되시고 나서 언젠가부터 사람들과 벽을 쌓았는지 에휴 짠하지 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